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후 한재인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일 오후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미국 대학기금의 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오늘 미국 대학기금을 강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국내 대학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 감소로 재정 고갈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고갈 위기가 커지면서 국내 대학들은 수익처 다각화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느끼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극적인 자산 관리에서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국내 대학 기금들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적립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적립금의 정의를 보면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등 특정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요 재원으로는 등록금,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사립학교 법에 따라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약 1조 3,495억 원, 2020년에는 1조 4,301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조 4,642억 원으로 점점 증가를 하였는데 수익률은 2019년에서 2020년은 증가를 하였으나 2021년에는 1.3%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운용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립대 42곳 중 절반이 넘는 25개 대학은 총 270억 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원금이 1억 원 이상인 사립대학교 중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영남대의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96.5%였는데요. 이렇게 참혹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국내 대학의 적립금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였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대학기금은 30.6%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들은 이러한 기금 투자 수익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 스탠퍼드의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을 운영비로 충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수익 격차가 대학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따라서 미국 대학기금 운용의 모범 사례를 통해 국내 대학의 재정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주요 대학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미국 대학기금이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기금, 영어로는 University 또는 College Endowment라고 하는데요. 대학기금이란 여러 기부자가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부한 현금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정한 대학 운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이 기부금은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기부금은 무조건 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국 대학의 기부금과 기금의 규모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2019년 연간 기부금 총액을 보면요.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대학은 존스 홉킨스, 하버드, 스탠퍼드, UCLA, USC가 있는데 존스 홉킨스는 무려 3조 6,018억 원, 하버드와 스탠퍼드는 1조 5천억에 가까운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UCLA와 USC도 뭐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연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대학은요, 2019년에 서울대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고작 1,12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30배에서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학 기금, 국내의 경우 누적 적립금의 규모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경우 하버드는 70조 9,688억 원, 예일과 스탠퍼드, 프린스턴은 50조를 넘는 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MIT도 거의 37조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의 사립대 경우는 홍익대가 7,288억 원, 이화여대, 연세대가 6천억을 넘는 금액, 그리고 수원대와 고려대가 3천억을 넘는 금액을 누적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금과 누적 적립금도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학 기금은 주요 재원이 기부금, 그리고 그 기부금을 합쳐서 이렇게 굴린 수익으로만 이루어진 반면 국내 이제 적립금의 경우에는 재원이 기부금 플러스 등록금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다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국 대학 기금은 규모가 이렇게 큰 만큼 학교 운영비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2021년도 학교 운영비 예산 기여도를 보면 하버드의 경우 대학 기금 자산을 학교 예산의 39%를 충당을 하고요. 예일도 30%를 넘는 비중, 그리고 스탠퍼드 20%, 프린스턴은 무려 60%를 넘고 MIT도 30% 정도 상당한 비중을,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대학 기금의 원금이 아닌 연간 수익 중 특정 비율의 금액을 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사용되는 금액을 페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아웃은 대학의 운영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이 되고 보통 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금을 보존을 해야 하고 연간 수익 중 일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요 대학 기금은 목표 수익률을 연간 지출률의 물가 상승률을 합산한 비율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잡는데요. 그래서 보통 8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보면은 주요 사립대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2% 내외로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예산의 기금 의존도가 높고 기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1%포인트가 대학 재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주요 대학 기금은 모금뿐만 아니라 운용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운용 비결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자산 배분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결의 각각의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 인력부터 볼 텐데요. 미국의 주요 대학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그리고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대학 기금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투자부서 또는 기금 전문 조직에 의해 운용이 되고 보통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예일 대학교 투자 부서가 있고요. 하버드,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는 이렇게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 연도도 하버드 1974년, 프린스턴 1987년, MIT 77년, 스탠포드 91년 다 오래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대학의 기금 전담 부서 또는 조직을 이끄는 최고 투자 책임자를 Chief Investment Officer, CIO라고 하는데요. CIO는 자산 운용, 리스크 완화, 투자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 펀드 매니저들을 선정해서 팀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의 성과를 모니터하면서 다양한 자산군의 주식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의 CIO 분들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모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CIO 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잠깐 하버드와 예일의 기금 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는 하버드 매니지 컴퍼니라는 별도의 법인이 운용을 주관하고 있고 예일의 경우에는 예일 인베스먼트 오피스 투자부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버드의 경우에는 약 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고 예일의 경우에는 약 35명으로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그 특징 때문인데요. 하버드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 규모가 3분의 1에 이르는 반면에 예일은 직접 투자가 적고 아웃소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투자 규모와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연간 수익률은 또 그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하버드의 경우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년 연간 수익률이 11.8%, 예일의 경우에는 13.7%로 오히려 규모가 작은 예일이 살짝 앞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률은 전문 조직의 규모나 직접 투자, 아웃소싱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든 아웃소싱이든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예산 기여도를 보시면 33%, 34%로 비슷하고요. 또 연간 지출률을 보시면 하버드의 경우 전체 기금 자산 중 5에서 5.5%를 학교 운영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예일도 그와 유사하게 5.25%를 페이아웃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실 텐데요. 확인하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하버드의 경우 사모펀드, 이제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사모펀드의 비중이 34%, 예일의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만 보아도 22.6%의 자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배분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 인력에 이어서 대학 기금 운용 비결의 두 번째 요소인 자산 배분의 기반이 되는 예일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일 모델 또는 이제 기금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투자 방식은 예일대의 CIO였던 데이빗 스웬슨이 시도한 혁신적인 멀티 에셋 기금 운용 방식입니다. 예일 모델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보다 다양한 대체 투자에 집중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사모투자, 헤지펀드, 부동산, 그리고 해외 주식, 천연자원, 미국 내 주식, 그리고 채권과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예일 모델을 만들어낸 데이빗 스웬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이빗 스웬슨은 대학기금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면서 굉장한 리스펙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웬스는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살로몬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등 미국의 유명한 월가 투자은행 IB에서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특히 살로몬 브라더스 재직 시에는 월드뱅크와 IBM 간 금리 스와프 체계 수립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굉장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 탄탄대로를 걷던 데이빗 스웬스는 1985년에 예일대 CIO직을 제안받는데요. 이 자리는 월급이 80%나 감소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스웬슨의 지도 교수였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의 설득과 난민의 미국 정착을 도왔던 루터교 목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자리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일대 CIO로서 데이빗 스웬슨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데요. 예일대 기금의 규모는 1985년 10억 달러였는데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312억 달러로 약 31배 정도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기금의 규모가 또 커지면서 예산 기여도도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1985년에는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기여를 했었던 기금이 2019년에는 3분의 1까지 기여하게 되면서 기금 규모와 마찬가지로 30배가 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기금의 엄청난 성장을 주도했던 스웬슨은 작년 5월에 별세하셨는데요. 스웬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일대에서 CIO로 맹활약한 35년의 근무 기간 동안 예일대 기금은 연평균 13%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의 2배를 넘는 성과로 참으로 대단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금 운용이 성공을 거두면서 스웬슨의 투자 그리고 운용 방식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앞서 예일대 기금은 인력이 적고 아웃소싱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까다롭게 선정한 외부 자산 운용사를 활용하는 것을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선호했던 스웬슨의 스타일로부터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웬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및 통화를 다각화하는 위험 분산형 글로벌 포트폴리오와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량주, 채권 등 보수적 포트폴리오가 주를 이루던 그 당시에 대학기금 투자 방식을 따르지 않고 스웬슨은 벤처 캐피털을 포함한 사모펀드, 신흥시장, 원자재, 부동산 등에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상당 부분을 벤처 투자 그리고 사모 투자와 같은 비유동형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해서 높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스웬슨의 예일 모델은 세계의 다른 대학들을 포함해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늘 훌륭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예일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많은 기금 펀드는 대체 투자, 특히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자산을 배분해 펀드의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스웬슨 밑에서 일하며 훈련을 받고 나간 스웬슨의 후배이자 투자 전문가들은 현재 다른 미국 대학의 CIO로 재직하면서 스웬슨의 투자 철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진을 보셨던 MIT의 세스 알렉산더, 스탠퍼드의 로버트 월러스, 프린스턴의 앤디 골든 등은 모두 스웬슨의 후배들이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CIO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쪽에 있는 레이 장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 캐피털을 설립자인데요. 이 레이 장도 스웬슨 밑에서 일을 하며 훈련을 받은 스웬슨의 후배이고요.
스웬슨이 당시 이제 이렇게 레이장이 힐하우스 캐피털을 설립해서 처음 조성한 펀드에 스웬슨이 이끌던 예일대 기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약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장도 스웬슨의 투자 철학을 활용해서 중국 텐센트 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그리고 골고루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스웬슨의 예일 모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벤처 투자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상당한 비중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예일 모델과 같이 멀티 에셋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 기금은 벤처 투자와 사모펀드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인 세코이아 캐피탈의 플래그십 펀드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숙박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배민과 같은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에 투자해서 큰 투자 수익을 거둔 이제 세코이아 캐피탈의 대표 펀드는 하버드, 프린스턴, UC 계열 대학들, 브라운대, 벤더빌트, 보든 컬리지, 노트르담대 등 다수의 주요 대학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미국의 상위 5개 대학 기금의 벤처 투자 현황은 어떤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부터 보시면 2016년 12월에 나베커가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CEO, 즉 CIO로 취임한 후에 대학 기금의 사모 투자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2021년 회계연도에는 사모펀드, VC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77%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벤처 투자 수익률에 힘입어서 33.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일을 보면 예일은 1976년, 네, 굉장히 한 35년 전이죠. 첫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였고요. 2021년에는 기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스웬슨의 뒤를 이을 신임 CIO로 예일대 기금의 VC 총괄이었던 매튜 맨델손을 지정했는데요. 이러한 임명은 대학 기금 운용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 투자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 기금의 2020년 기준 10년 평균 연간 수익률은 약 11%이고요. 벤처 투자의 평균 연간 수익률이 21.6%로 이러한 대학 기금의 전체적인 수익률에 벤처 투자의 수익률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탠퍼드를 보면 스탠포드는 실리콘밸리의 도시 중 하나인 팔로알토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 그리고 VC 투자자와 풍부한 네트워킹을 자랑합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 클라이너 퍼킨스의 회장 존 듀어가 스탠포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기부했는데요. 또 스탠포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의 VC 펀드에 투자를 해서 19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에 시작한 2023년 회계연도의 기금 자산 중 37%를 사모펀드에 배분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LP로 들어간 저명한 VC 펀드에서 더 높은 지분을 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을 보시면 예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린스턴도 이제 2023년 회계연도에 기금 자산의 30%를 사모펀드에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사모펀드입니다. 예, 배분을 한다고 하고요. 2022년 4월, 올해 4월에는 신생 VC 회사인 안사캐피탈의 첫 펀드에 LP로 출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IT의 경우에는 학교 총장의 주도로
대학 자체 벤처 캐피털을 조성한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2016년 10월 학교 총장인 라파일 라이프는 퀀텀 컴퓨팅, 플라즈마 퓨전 에너지, 바이오 등 터프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학 자체 벤처 캐피탈인 D-엔진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자체의 VC를 조성한 이유는 대학 연구실에서 태동한 스타트업은 VC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터크테크 분야의 경우 인류를 바꿀 기술인 만큼 리스크가 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및 자금 조달이 더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MIT가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VC로부터 펀딩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프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D-엔진이 다른 펀드와 차별화되는 점은 최대 18년까지 설정해 놓은 투자 기간인데요. 그리고 한번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건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규모가 더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D-엔진의 2016년에 조성된 첫 펀드는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이 펀드에 MIT도 2,5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D-엔진은 MIT로부터 분사해 독립펀드로 운영 중이고요. MIT 도널드 사도웨이 교수가 설립한 보스턴 메탈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보스턴 메탈도 이제 터프테크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철강 제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D-엔진은 2020년에 2호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무려 4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MIT는 3,500만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하버드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2,500만 달러를 출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벤처 투자를 강조하는 미국 주요 대학 기금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의 운용 성과를 보면 상당히 기록적인 수익률을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경우 6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모펀드와 벤처펀드 투자로부터 엄청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높은 투자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스웨스턴의 경우도 42.2%라는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수익률에는 벤처 포트폴리오에서 거둔 115%의 수익률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학기금 규모 상위 5개 대학도 VC 투자 수익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MIT 모두 30%에서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 성과는 기금의 규모가 커야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 및 교직원 퇴직연금기금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금의 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의 자산 중 VC 투자에 배분한 비중은 11%, 기금의 규모가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인 경우에는 5%, 2.5억 달러에서 5억 달러인 경우에는 2.3%로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VC 투자에 배분하는 자산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관관계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성과가 우수한 사모펀드 그리고 벤처펀드는 소수의 펀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대규모 대학 기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대학 기금은 이제 명문대죠. 그래서 명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펀드에서 일하는 동문 네트워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 MIT 기금 CIO였던 앨런 버퍼드에 따르면 상위 25%의 운용사와 하위 25% 운용사의 수익률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모펀드 수익률의 핵심은 상위 25% 운용사와 계약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금의 규모와 네트워킹 능력이 좋은 벤처 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의 핵심이라는 말인데요. 현재 규모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기금은 말씀드린 대로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훌륭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펀드에 일찍 진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상위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미국 대학 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올해 2022년의 운용 성과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시 하락기의 영향이 그냥 많았는데요. 대학 기금도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회계연도 수익률 중간값은 7.8% 손실이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상위권 대학 기금도 똑같이 고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경우 1.8% 손실, 콜롬비아 7.6% 손실,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 10.6% 손실, 코넬대 1.8% 손실, 펜실베니아는 손실도 수익도 없었고요. 예일대만이 0.8%의 수익을 간신히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초라한 성적인데요. 참고로 2009년에는 수익률 증감값이 19% 손실로 더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여전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다른 투자 섹터에 비해 선방한 실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기금 수익률은 배당금 재투자를 포함해 마이너스 10.6%를 기록한 스탠더드 앤 푸어 500 지수 수익률보다 뛰어난 성과인데요. 그리고 미국 대학 기금의 수익률 중간값이 마이너스 7.8%는 미국의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계속 말씀드린 이제 멀티 에셋 투자 전략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모 투자 비중이 높은 대학 기금일수록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을 거두었고, 이렇게 사모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투미 현상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2021년 회계연도 기준 대규모 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이 대체 투자에는 48%, 상장 주식에는 고작 9.9%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장 주식에는 좀 적은 비중, 그리고 대체 투자에 많은 비중을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 대학 기금은 휘청거린 글로벌 주식시장으로부터 타격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벤처 캐피탈 투자에 대한 성과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학 기금들은 2022년 회계연도 기금 성과 보고서에 올해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2분기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분기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전부 이루어지면 대학 기금의 수익률이 현재 보고된 수익률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 대학 기금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드리자면, 미국 대학 기금이란 여러 기부자가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부한 현금,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기부금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금은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대학의 투자부서 또는 기금 전문 조직에 의해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학 기금의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방식을 보면 예일 모델과 같이 다양한 자산의 배분이 되고, 특히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사모펀드에 상당한 비중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현황을 또 보고, 현황과 성과를 보면 이렇게 사모펀드에 높은 비중을 투자했을수록 성과가 더 좋았던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 페이아웃은 학교 운영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기금의 운용 방식을 참조해서 국내 대학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학기금이 우수한 수익을 거둔 기간 동안 국내 대학기금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이 없는 조직에 의한 주먹구구식 운용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주요 대학 기금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이 체계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기금 자산을 운용하여서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국내와 미국의 기금 규모의 차이, 그리고 규제와 사회 분위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대학 기금의 운용 방식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 기금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금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미국과 같이 별도의 투자부서 또는 법인을 설립해서 CIO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를 영입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로는 이런 이제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의 경우 수억 원의 연봉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외부의 우수한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OCIO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삼성자산운용의 적립금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OCIO 제도를 활용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학교 내에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기금의 자산 규모와 가치를 높이는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의 투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가 미국 대학 기금 벤처 투자 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대학 기금 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